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돈의 본능에서 한 구절 갖고 왔습니다. 시장은 외부에 관심이 없다라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빡하기 쉽지만 주식은 복권이 아니라 사업체에 대한 부분적인 소유권이다. 피터 린치. 사업이 잘 되면 주가는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있다. 워렌 버핏.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묻는다.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어떤 이들은 대답을 안다고 자신하지만 대부분의 대답은 틀렸다. 투자자는 주가를 움직이는 주요 요인으로 실업률, 주택 보급률, 경제정책, 통화정책, 달러 강세, 소비자 심리, 소매 판매 동향, 금리 등을 꼽는다. 다들 인기 있는 항목들이다. 사실 주식시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기대이익이다.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결과 주가가 상승한다. 주가는 단순히 기업의 수익력을 반영하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쓸데없는 잡음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샌드위치 가게를 인수하려고 한다고 하자. 당신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 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로서 당신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대이익이다. 가게를 인수하는 이유는 향후 사업을 운영해 벌 수 있는 수익이 가게를 인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리가 낮다면 대출 납입금을 줄일 수 있고 따라서 가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경우 은행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기대 이익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원재재 가격도 중요하다. 원유, 치즈, 햄, 빵 등은 다양한 가격대를 지닌 상품이다. 유가가 상승하면 날마다 가게에 배달되는 식재료에 대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 당신이 지출할 비용도 상승한다. 금리가 낮으면 순이익을 늘릴 수 있고 원재재 가격이 상승하면 순이익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는 모두 기대이익에 영향을 끼친다. 소비자 심리도 중요하다. 만일 소비자가 경제 상황이 불안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판매하는 8달러짜리 샌드위치를 포기하고 집에서 자녀들에게 손수 샌드위치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 모든 요인들이 당신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이익도 감소시킨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는가?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대다. 당신이 눈독 들이고 있는 샌드위치 가게로 다시 돌아가 보자. 당신은 가게 주인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며 대화를 나눈다. 그는 지난 3년간 연간 약 2만 개의 샌드위치를 판매해 매해 1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꽤 안정적인 매출로 보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 사업체를 인수하는데 20만 달러를 제안할 생각이다. 가게를 인수할 때 진 부채를 전부 갚고 나면 1년에 10만 달러를 벌 수 있고 3년 차가 되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매출액을 단순한 액면가만 보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은 상점 주인이 매년 대규모 기업 고객에게 5,000개의 샌드위치를 판매했으며 그 고객이 얼마 전 사업체를 닫았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샌드위치 가게의 수익은 줄어들 테고 따라서 기대이익도 처음 예상보다 적을 것이다. 그러므로 숙련된 협상가인 당신은 샌드위치 가게에 대해 처음 생각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다. 진실로 중요한 한 가지, 즉 기대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제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이 중요한 까닭은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다양한 지표의 변화가 회사의 기대이익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회사들이 어제까지 얼마나 벌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새 의료개혁 법안이 그런 회사들의 향후 이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고 싶어 한다. 스타벅스가 작년에 100만 달러를 벌었는지 10억 달러를 벌었는지 신경 쓰는 사람도 없다. 그들은 맥도날드의 고급 커피 판매 전략이 수익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알고 싶어 한다.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정부의 군용기기를 납품해 이제까지 얼마나 벌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다.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전 세계에서 군사적 갈등이 지속될지, 그래서 향후 매출 전망이 어떻게 변할지다. 바로 이런 이유로 2008년 미국 시장이 폭락했을 때 투자자들이 월마트 주식을 매수했다. 그들은 소비자들이 최대한 저렴한 제품을 구입해 소비 지출을 줄일 것이며 따라서 월마트의 기대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여겼다. 같은 이유 때문에 패션 업체 노드스트롬의 주가는 하락했다. 맥도날드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도 투자자들이 저가 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까닭이다. 바로 이런 논리에 따라 치즈케이크 팩토리 같은 고급 레스토랑의 주가는 하락했다.
주류 회사들은 당연히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사람들은 우울하면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재밌는 사실이 있다. 주가는 대체로 경기 침체가 끝나기 직전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다. 기업들의 미래 이익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미래 이익이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증시가 상승한다면 투자자들이 경제 상황이 바뀌어 기업의 미래 이익이 상승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기대이익을 예측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옳지만 말이다. 가령 완벽한 상황에서 완벽한 샌드위치 가게를 인수하더라도 동네의 범죄율이 상승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도로 공사 때문에 가게로 오는 길이 막힌다거나 새로운 음식이 유행해 그 외의 종류의 빵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등 다양한 돌발 요소 때문에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 설령 거의 완벽한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누군가 건물에 항공기를 돌진시켜 하룻밤 만에 세상이 뒤집힐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샌드위치 가게와는 달리 높은 회복력을 갖추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무리 나쁜 일이 발생해도 미국 최고의 기업들은 늘 결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발견해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증시는 그런 이익을 쫓아갈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외부의 다른 잡다한 잡음에 관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실업률이나 경제정책, 통화정책, 달러 강세, 소비자 심리, 금리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기업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요소들이 기업의 이익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까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대 이익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모든 상황들은 결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이 없고 기업들의 미래 이익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라는 핵심 구절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